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충신한 파트너 충파 인사드립니다. 충파가 약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방송으로 돌아왔죠. 물론 3마리에서 예상을 하고 진행하고 있었지만 1년 만에 방송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충파가 3마리의 예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날을 기점으로 2월 이후부터는 충파가 예상가가 아닌 지금은 예상까지 잠시 내려와 있어요. 일반인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나름대로 저는 이제 분석을 좋아하고 마필의 분석과 복병마, 충마를 찾기를 좋아하고 또 그런 부분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경마 분석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가라기보단 경마 분석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분석하고 공유하고 제가 분석했던 마번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내용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도 같이 공부를 하고 공유를 하자, 이런 시점에서 충파가 방송을 다시 진행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작년 하반기 때 방송을 다시 재개하려 했는데 아직은 좀 부족하다. 제가 좀 한국 경마가 변화하는 시점에서 방송을 좀 그만두게 되었는데 아직은 좀 제가 방송을 다시 하기에는 섣부르다. 공부가 더 필요하다. 변화된 분석법을 더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방송이 좀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만에 여러분께 찾아뵙게 됐는데 이 점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충파의 방송 복병마나 충마 이런 걸 사랑해 주셨던 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이 커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보답드리고자 꾸준히 방송할 예정이고 차후에는 뭐 예상가로 다시 데뷔를 해서 예상가로 진행을 해서 여러분께 예상가로 찾아뵐 예정이고 예상가이기 전에 저는 이제 분석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경마 분석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실한 파트너에서 분석 파트너로 좀 돌아왔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중파가 뭐 예전하고 좀 흐름은 비슷할 거예요. 방송하는 스타일이나 흐름은 약간 비슷할 텐데 분석법이 약간 바뀌었어요. 일단 뭐 예전에 제가 한참 좀 성적이 안 좋을 때는 어떤 말씀 드렸냐면, 이마필 정말 조교수 좋다. 이 정도의 상태가 올라왔으면 이 조교라면 충분히 와의 상태가 올라왔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은 조교의 비중을 많이 내렸어요. 예전에는 제가 분석법 자체가 조교의 비중을 점차 올려가기 시작했어요. 조교도 많이 보고 관찰도 많이 하면서. 그치만 이 조교 그냥 보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조교를 보지 못합니다. 사정상 현장에서 뭐 새벽 조교를 보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조교 분석을 해요. 근데 그걸 분석법이 높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교의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성적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복병마들이 입상에 실패하는 경우가 덜어 있고 충마 선정에도 약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파는 문제가 뭘까 좀 파악에 1년 동안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또 한국 경마가 어떤 부분에서 변화를 했는지. 일단 변환된 부분은 외국 기수의 변화죠. 페르피치 기수가 가고 뭐 새로운 다비드, 안토니오, 빅투아르 이런 기수들이 새로 들어오면 또 다나카 기수도 좀 다시 활약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문세윤 기수나 뭐 기타 다른 기수들의 뭐 평준화 약간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상승세로 올라온 기승술이 발전한 기수들, 이런 부분에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한국 주로의 특성, 주로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서울경마 같은 경우는 정말 작년부터 2018년 상반기부터 내주로가 정말 빨라졌어요. 원래는 외곽주로가 정말 빠르고 내주로가 약간 무거운 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내주로에서 추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입상으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분석법을 바꾸기도 해봤고 또 알아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좀 분석이 좀 다를 수 있어요. 패턴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조교 같은 경우는 제가 조교 뭐 스포 때리는 거나 구보, 뭐 속보 이런 걸 보는 것보다 마방의 특성에 따른 조교의 패턴,
조교의 패턴 변화를 많이 봐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보다는 그런 패턴 변화를 많이 보면서 그걸 파악하면서 오히려 더 적중률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조교의 비중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줄이고 패턴 조교의 비중을 약간 더 높였다. 그리고 복귀와 제가 보는 이제 마필드, 복병마들은 관리 마필들은 꾸준히 관리를 해오는 시점에서 어떻게 마필을 성장시키고 마필을 어느 거리에 쓸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마반 작전 같은 경우를 유출을 합니다. 저는 뭐 기타에 뭐 들어오는 정보가 없어요. 분석을 통해서 이 마필이 뭐 1700이 뛰었다 1200에 다시 들어왔다 뭐 1200을 뛰었다가 단거리 1000m를 뛰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에 따른 그런 분석을 하는 거예요. 마방이 어떤 작전을 쓸 것이고 뭐 상상을 통해서 이러이러해서 할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게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추해나가는 단계를 거치면서 이게 확률이 점점 높아졌고 어느 정도는 저는 좀 자신 있게 분석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정보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유추해서 그 정보를 알아낼 수 있으면 뭐 그보다 더 좋은 정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 파트너로서 그런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제가 분석하는 그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방송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어요. 물론 방송 진행 스타일은 뭐 토요경마, 일요경마, 서울경마만 진행하겠지만 1경주부터 12경주까지 복병마나 충마를 추천드리면서 좀 이마필이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이마필이 될 것 같다, 이마필은 좀 불안하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물론 예상가는 아닙니다. 지금 예상가가 아니에요. 예상가에서 지금 내려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분석 파트너로서 모든 내용을 좀 제공을 하려고요. 예전에 방송했을 때도 제가 뭐 060 뭐 이렇게 번호를 광고를 했을 때도 다 오픈은 거의 다 오픈을 했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경마 분석 파트너로서 다 오픈해서 진행을 하는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상은 차후에 예상가를 다시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은 뭐 상가해 두시고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경마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한 1년 공베이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몰랐는데 뭐 주저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경마에 앞서서 충파가 이제 이번 주부터 서울경마에 뭐 1경주부터 12경주까지 토요경마나 일요경마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예전하고 변한 건 많이 없습니다. 스타일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충파가 방송 1년 만에 진행하잖아요. 좀 발음이 어눌하거나 또 좀 낯설 수 있어요. 이게 좀 긴장도 되고 좀 말도 더듬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좀 아직은 좀 다시 익숙해져야 되는 단계예요. 제가 리허설을 좀 하고 진행을 하지만 뭐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하지만 실제로 제가 방송하는 부분은 스트레이트로 방송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내용을 이렇게 좀 키워드만 적어 놓고 스트레이트로 여러분께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약간은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점 좀 감안해 주시고 웬만하면 안 틀릴 수 있게 여러분께 상당히 뭐 괜찮은 방송이 될 수 있게 앞으로도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중간중간 텀이 있죠. 이게 좀 방송 오랜만에 해서 그래요. 좀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초파가 본격적으로 토요경마랑 일요경마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는 이번 방송에서는 토요경마를 진행할 텐데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 국산 6등급 1300m 미승리마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춘파가 뭐 1번 라비에벨, 4번 센터펄, 5번 스피드벨, 6번 매니그랜드, 8번 무도, 10번 PK군주, 11번 챔프K, 12번 천년의 바람까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마필을 다 말씀드리다 보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물론 충파가 라이브 방송을 좀 시작하게 되면 차차 한 마리 한 마리 다 말씀드릴 텐데, 일단 복병마나 불안한 인기마가 있으면 그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충파는 이번 경주에 좀 불안한 인기마 말씀드릴 텐데 강력한 인기를 좀 모을 거예요. 8번 무도라는 마필입니다. 기록상에 대해서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마필의 뭐 걸음이라든가 라스트 올라오는 탄력, 이런 부분이 정말 무난하고 입상권 축이에요. 근데 충파가 불안 요소를 가지는 부분이 뭐냐, 이 마필은 게이트 이탈이 불안합니다. 출발이라고 하죠. 스타트가 좀 불안한 마필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무도라는 마필은 데뷔 때부터 그랬어요. 약간은 앞다리를 두 다리를 들고 스타트를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립 늑발이나 이렇게 들죠. 이렇게 들면서 하기 때문에 점핑 늑발이나 기립 늑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필이 늑발을 하게 되면 뒤에서 다시 힘을 쓰고 올라와야 돼요. 물론 추진력은 좋지만 충분히 1300을 소화할 그런 능력이 되는 말이지만, 직전에 이 마필이 입상했을 때는 안토니오 기수가 그 마필을 기가 막히게 제어했어요. 타이밍도 잘 맞았고, 게이트가 열리는 순간 마필을 눌러주면서 약간의 앞다리 들긴 했어요. 그거를 눌러주면서 스타트를 정말 잘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전개가 됐고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그치만 이번에 다나카 기수가 기승했죠. 물론 출발 조교를 시행하고 나옵니다. 그치만 이 마필은 아무래도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기립 늑발이나 점핑 늑발이 있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물론 능력상으로 안고 가야 되지만 맹신은 건물하다. 뭐 축으로, 뭐 쌍축으로 무도를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뭐 무도를 무조건 입상권 축으로 보는 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8번 무도는 이런 불안 요소가 있다 라는 점 좀 참고해 주시고, 자, 이번 경주 복병마 한두 말씀드릴까 해요. 바로 5번 스피드 벨이란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선행 나설 순발력과 초반 스피드를 지닌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뭐 직전 경주에는 의도적으로 참고 라스트에 무리를 안 하면서 들어온 모습이에요. 전혀 마필에 무리를 안 주면서 그냥 가는 대로 주행을 하고 마쳤다. 최선 주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이 마필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스피드를 지닌 마필입니다. 물론 주임사 때 보여줬고, 마필이 데뷔전에서 충분히 그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정말 의지가 전혀 없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번에 다시 1300m를 나옵니다. 마필 편성 자체가 그렇게 아주 강한 마필이 없는 편성이에요. 거기에 5번 게이트, 이번에 이찬우 기수가 기승하는데, 이 마필은 직전에 다비드 기수가 기승을 했죠. 근데 다비드 기수가 기승하기 전에 이찬우 기수가 조교를 시행하고, 다비드 기수로 다시 조교한 다음에 다비드 기수가 출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만큼 지난 출전할 때부터 이찬우 기수가 좀 공을 들여놨다, 조교를 좀 마필을 만져봤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찬우 기수가 전적으로 다 조교를 시행하고 출전을 합니다. 22초 임봉춘 조교사 마방 같은 경우는 이찬우 기수의 약간 승부 기수에 좀 해당이 돼요. 그런 만큼 이찬우 기수가 최근에 좀 들어온 스타일 보면, 마필을 외곽에서 딱 선행말을 눌러서 치고 나온 다음에 라스트에 힘을 딱 쓰면서 입상하는 경우가 좀 마지막 경주에 많았죠. 그런 만큼 5번 스피드벨도 충분히 그럴 의지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스타트 잘 받고 선행 아니면 앞선 빠르게 붙여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추측과 제 예상, 제 분석 스타일 상으로 딱 봤을 때는, 패턴 상으로는 이번에 좀 앞선 승부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 편성이 약했기 때문에 앞선에 나가면 버티기가 가능한, 충분히 뒤도 있는, 걸음도 있는 마필이에요. 최선을 다한다면 출발 조교까지 시행하고 나옵니다, 이찬우 기수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 충분히 복병마로 가능한 역할이 판단되고, 5번 스피드벨이 앞선 선행을 나간다, 저는 버티기 입상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입상까지 나와주고 여러분들에게 배당을 안겨드릴 수 있는 복병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5번 스피드의 벨 복병마로 추천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2경주 국산 6등급 1000m 경주예요. 이번 경주에는 믿을만한 마필들이 없어요.
이번 금화 인빈서블이라는 마필이 1억 7천의 고가의 마필이에요. 경매가가. 이번에 2번 게이트의 문생기수 안장이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마필은 아직은 뒤가 약간 부족해요. 마필의 이제 주폭과 뭐 하드웨어 자체는 정말 좋아요. 근데 아직 힘이 덜 찼다. 힘이 더 차야 된다. 초반에 약간 끌리는 주행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라스에 힘을 좀 못 써요. 선행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선행 나간다면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1000m라서. 그렇지만 아직은 좀 힘이 더 차야 되지 않나. 이번 금화 인빈 서브는 좀 너무 과신해서 안 되는 마필로 좀 판단되고, 충파가 이번 경주에 좀 관심 있게 가지는 마필이 있어요. 이 마필은 좀 늦게를 대비해서 좀 지켜봤던 말인데, 1번 대길이란 마필이에요. 잉그란디어의 자마입니다. 아무래도 좀 회색 마필이고, 청해마라고 하죠. 회색 마필이고, 좀 아무래도 걸음이 좀 늦게 올라오는 경향이 있는 혈통의 마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봤는데, 좀 3세 후반에 늦지막히 9월달에 주행사를 치르고 12월달에 데뷔를 치렀던 마필이에요. 지금은 4세죠. 아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직전 경주에는 약간 주행 불량기도 보이고, 주행 불량기가 뭐냐, 외삭기가 좀 있어요. 3, 4코너 도는 시점에서 마필이 3코너를 진입하는 순간 마필이 외곽으로 좀 삐지는, 주임사 때도 약간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1번 게이트라는 점이 충파는 상당히 이 마필에게 이득이라고 판단됩니다. 외삭기가 있는 마필은 내측에 좀 갇히게 되면 그대로 힘을 써서 나갈 수 있는,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마필이 됩니다. 외곽으로 삐지지 않고 안쪽에 갇히기 때문에 외곽으로 삐질 수가 없어요. 다른 마필이 다른 마필이 외곽에 서 있는데 마필이 그걸 뚫고 외곽으로 삐지겠습니까? 그러지는 않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가 상당히 이점으로 있다. 그리고 초반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선에 딱 붙여가다가 라스에 한 발 쓰면 라스 걸음 정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대길이 같은 경우는 1000m에서 통할 수 있는 걸음, 이번에는 주행불량기가 좀 외삭기가 좀 잡혀나가서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났다. 그렇기 때문에 충파는 1번 대길이, 이미 마필은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세 아낄 이유 없다. 이번 경주에 충파는 복병마로 좀 보고 있고, 좀 한 가지 좀 현장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체중이 좀 불어야 돼요. 체중이 좀 400kg 초반대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420kg 좀 중후반대까지 좀 올라왔으면 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체중 체크 좀 해야 되는 마필이고 현장 상태도 확인해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관심은 가져가야 돼 복병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3경주 국산 6등급 1300m 암말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일단 1번 플라잉 준호라는 마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1번 게이트를 만났죠. 직전에 10번 게이트의 외곽이었지만 이번에 1번 게이트 1300m가 거리가 늘었지만 이 마필은 앞선 부트 스피드를 지닌 마필이고, 절대 라스 걸음이 떨어지는 마필이 아니에요. 1300도 충분히 소화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내선의 꿀전개, 김정준 기수가 내측파는 전개를 많이 구사하면서 최근에 입상에 성공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죠. 그러면서 기승수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좋은 마필도 태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1번 플라잉 준호는 꼭 관심에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 4번 아워 사이먼이란 마필, 이 마필과 7번 프리마키케, 또 10번 뉴 패러다임, 저는 이 세 마필을 좀 입상권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5번 세라 여제 같은 경우는 직전에 충파가 추천드렸죠. 이 마필 3착으로 추천드렸습니다. 방송에서가 아닌 저랑 함께 해주는 톡방이 있어요. 그 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3착, 이 마필은 3착으로 노려갈 마필이다, 3복승 3착으로 넣어라, 딱 3착으로 올라와 줬죠. 직전엔 주로 영향도 있었고 또 부담 중량도 상당히 좋았던 부분도 있고, 상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이스 자체가, 이번엔 페이스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세라 여제는 보기가 좀 어려워요.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해도
5번 세라여제는 보기 어렵다 이번에는. 그러면 4번, 7번, 10번 이 세 줄을 보는데 4번 아워사이먼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마필의 힘이 좀 덜 찬 모습이었어요. 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소 약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또 마필이 직전보다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꼭 안고 가야 되는 마필. 게이트도 상당히 좋죠. 선행도 나설 수 있는 마필입니다. 4번 아웃사이먼 김영균 기수가 재기승이기 때문에 꼭 봐줘야 되는 마필이고 7번 프리마키케는 주행 불량기가 좀 심해서 주행 재검을 받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모래 반응이 안 좋은 마필이죠. 직전에 이철경 기수가 선행을 나섰어요. 앞에 나섰는데 모래를 맞자 마필이 급격하게 뒤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직선에서는 다시 앞이 모래를 맞지 않자 마필이 추진해서 정말 좋은 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만큼 이 마필은 주행사 때 일부러 모래를 맞춰봤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모래 반응이 좋지 않다. 마방에서 이 마필을 입상을 성공하고 싶으면 무조건 선행을 보내야죠. 근데 공교롭게도 기승기수가 안토니오 기수입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뭘 잘하죠? 앞에 던져놓고 버티기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1300m지만 프리마키케는 앞선 선행 나가면 충분히 입상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선행 나가서 버틸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안고 가야 되는 마필 7번 프리마키케 추천드리겠고 10번 뉴 패러다임 같은 경우는 조제루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필을 좀 더 보는데 경주 전개가 좀 지저분했어요. 최근 경주들이 그래요. 스타트와 순발력이 좋지 못한 마필이기 때문에 뒤에서 좀 올라오는 전개를 펼치는 마필이에요. 초반에 좀 밀고 나와서 자리를 좀 잘 잡아야 마필이 좀 더 띄워준다고 할 수 있죠. 걸음도 더 낼 수 있고 또 입상권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마필 10번 뉴 패러다임. 저는 이번에 좀 전개가 좀 잘 풀릴 예상이 돼요. 10번 게이트긴 하지만 오히려 이 10번 게이트가 좀 자리 선정하기 잘 잡고 외곽에서 무리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조제적에서 안쪽으로 딱 자리 잡고 들어가기가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만큼 앞에 보내주고 이 마필은 서서히 따라와서 입상 노릴 마필이다. 3세 한 마리고 뉴 패러다임 중판은 이번 공주 4번 아웃사이먼 7번 프리마키케 10번 뉴 패러다임 이 세 줄을 좀 안고 가야 된다 생각하고 좀 축으로 가져갈 마필은 7번 프리마키케이지 않나. 승부지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요.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했고 선행 나서면 절대 무시 못한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7번 프리마키케 축으로 추천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 국산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일단 앞선 나서는 마필이 좀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2번 화이트 벨벳 또 6번 승리 라이크 또 3번 골드 페리라 이런 마필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이번 화이트 벨벳 같은 경우는 직전에 정말 전개가 잘 나왔어요. 그런 전개가 다시 나올 수 없는 조건이고 또 지금 플러스 2kg 부담 중량이 55.5를 달고 나오죠. 거기다가 조상범 기수가 재기승하지만 조상범 기수가 기승합니다. 이 마필은 직전에 솔직히 감량 이점으로 마필이 끌고 들어왔다고 좋은 전개에서 마필이 힘이 남아서 끌고 들어왔다고 할 수 있는 꿀전개를 탔고 그만큼의 힘을 썼다고 판단되는 마필이에요. 불량줄에서 1분 20초 때 불량줄에서 1분 20초 때면 여기에 주로 빠르기로는 한 2초 정도 2, 3초 정도 좀 플러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화이트 벨벳은 이번에 좀 삭제하고 갑니다. 물론 안쪽 게이트에다가 직전과 같은 전개가 나올 수 있지만 그만큼 다른 마필들이 이 마필이 인기마기 때문에 견제를 할 것이고 조상범 기수는 거기에 좀 약점을 마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약점을 지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화이트 벨벳은 좀 불안하게 보는 마필이고 6번 승리 라이크 같은 경우는 직전에도 이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게이트에 가장 좋은 전개를 탔어요. 이거 57kg 56에서 57 1kg 밖에 늘지 않았나. 이게 상당히 커요. 56에서 57은 상당히 큽니다. 부담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부분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57 저는 이 마필이 57을 버틸 수 있을까?
약간은 의문이 가요. 다만 상대가 약해서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쌍축, 강력한 축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6번 흥리 라이크 말씀드리겠고, 3번 골드 페리라라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내측 파는 전개를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앞선 마필들 페이스가 이전 경주보다는 빠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후미에서 4코너 이후에 나타나기보다는 초반에 앞선에 빨리 붙어서 한두 마리 이겨내는 그런 전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미로 빠져서 전개를 하는 게 아니라 앞선에 빠르게 붙여서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 측에서 한두 마리 제치면 입상까지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3번 골드 페레라 꼭 관심에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또 이번에는 충파가 추천드린 마필은 축으로는 11번 킹 오브 루스라는 마필이에요. 킹 오브 루즈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다른 마필들이 앞선에서 버틸 수는 있어요. 근데 김동수 기수가 직전에 데뷔전에 치르고 나오죠. 직전에는 마필을 크게 무리를 안 시키는 후미에서 전개를 차근차근 펼쳐서 라스에 딱 한 발 써보는 그림이었는데, 이 마필은 걸음상 무조건 올라옵니다. 이번에는 직전보다 타이밍을 빨리 가져갈 것이고, 앞선 마필들의 페이스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중후미에서 4코너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경주예요. 저는 11번 킹 오브 루스는 이번 경주 축으로 무조건 올라온다. 우승 못하더라도 2차권까지는 충분히 올라와서 입상이 가능한 마필 11번 킹 오브 루즈 축으로 추천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5경주 국산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축마 한두 먼저 말씀드릴게요. 8번 토암산 파워. 그래도 이 마필은 가온퍼스라는 앞으로 상당히 뛰어줄 성장세 마필과 맞짱 떴던 마필이죠. 선행력도 좋고 대등한 걸음을 보였습니다. 라스트 버티는 걸음도 좋기 때문에 이번에 4등급 야편성이에요. 이런 편성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지 않나. 능력을 인정해야 된다. 김효준 기수가 입마호흡도 맞춰봤고, 8번 통암산 파워는 이번 경주 축으로 인정하고 가야 되는 마필이고, 여기에 충파가 후차권으로 볼 수 있는 마필, 솔직히 딱 이 마필 눈에 딱 들어오는데 바로 6번 여걸 비전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이번에도 이 마필이 약간 내사기가 있어요. 이번에는 내사 교정하기 위해서 최후미에서 외곽 무빙을 치고 나올지, 지금 이전 동안 그런 모습을 보여요. 최후미에서 천천히 올라오다가 4코너 때 외곽으로 빼서 외곽 무빙을 시도합니다. 내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외곽 무빙 투입이 상당히 올라오는 탄력이 좋아요. 내부 속상정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직전 두 번의 경주 모두 의도적인 내사 교정이었어요. 마필을 승부를 본다기보다는 분명히 4등급에서 경쟁이 있는 걸음을 충분히 높게 치는 마필인데, 정상적인 주행 한다면 이번엔 입상이 유력하다. 내사 교정이 아주 안 된 모습은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외곽으로 뺑 돌아서 외곽 무빙 투입한다기보다는 정상적인 전개를 최후미지만 정상적인 중간을 치고 나든가 내측으로 줄 타고 들어온다. 그런 부분을 보인다면 6번 여걸 비전은 이번 경주 잘하면 토암산 파워도 이길 수 있는 라스트 걸음이 진입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 여걸 비전, 저는 이번 경주 복병마라고 할 수 있죠. 후차권 마필로 추천드리겠고, 한두 4번 노열 프린스 같은 경우는 딱 한 구간 힘이 쓰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절대 뺄 수 없는 마필이지만 딱 한 발 쓰기 때문에 잘 타는 문세윤 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4번 노열 프린스도 배제하고 가기에는 좀 어려운 마필이다. 그렇지만 강력하게 보기에는 좀 위험 요소가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8번 토암산 파워와 6번 여걸 비전을 좀 강력하게 이렇게 한 방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고, 받치기는 4번 노엘 프리스 정도로 이렇게 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또 한 마리 이제 좀 관심이 가는 마필 3번 골든 스텝이란 마필인데, 이 마필은 지금 좀 고민이 돼요. 이혁 기수가 이 마필을 선행 강공으로 3등까지 올려놓은 마필이에요.
지금 각질 변경을 좀 차근차근 진행해오면서 적응을 해왔고, 이번에 다시 하는 강공이라면 좀 변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좀 변수가 일어난다면 3번 골든 스텝이 선행 나가서 버티기 작전, 강력한 도주 선행을 나가면서 버티기 작전을 펼친다면 좀 이 마필이 복병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주 강하게 보는 마필이 아닙니다. 충판은 8번 토암산 파워, 6번 여걸 비전, 4번 노엘 프린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 국산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6등급은 좀 자신이 그렇게 없어요. 이번에 뭐 마필들을 보하자니 그렇게 막 믿을만한 마필도 없고, 그나마 이제 좀 축으로 안고 갈 마필은 10번 누미네스라는 마필이죠. 승급전에 좀 외곽 게이트지만 조건이 너무 좋아요. 상대 마필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54kg의 문세윤 기수, 선행권이 충분히 가능한, 외선행이 가능한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번 누미네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 경주 좀 눈여겨봐야 돼, 안고 가야 돼 마필이다 판단되고, 또 기대되는 마필은 뭐 9번 원더풀 마리아죠. 다시 한번 선행 강공이 된다면 이 마필도 충분히 입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6경주는 좀 간단하게, 솔직히 좀 현장 상태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마필은 10번년 루미네스나 9번 원더풀 마리아, 다른 기타의 마필들도 현장 상태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경주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6경주는 10번 루미네스, 9번 원더풀 마리아 정도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 국산 5등급 1000m 경주입니다. 8대 단초라는 편성이에요.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딱 레드 보고 있어요. 레드. 이 레드 압축인데 8대에서 레드 압축, 단초라는 경우에는 2두 압축에 했지 않나. 저는 2두를 보고 있는데, 일단 레드 말씀드릴게요. 2번 대천 이후로 5번 금성 황제, 그리고 6번 칼름 여제, 그리고 7번 리빙스톰입니다. 리빙스톰 같은 경우는 입상권보다는 3차권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은 외곽 진로가 좀 더 유리한 마필이에요. 외곽 추입하는 마필인데 직전에는 좀 타이밍을 놓쳤다고 볼 수 있죠. 기승기수가. 그렇기 때문에 좀 안 됐는데, 이번에는 타이밍만 잘 잡아 나간다면 라스 걸음이 좋기 때문에 3차권 정도 추입해서 7번 리빙스턴 3차권 정도 말씀드리겠고, 5번 금성황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소 편성이 좀 약하죠. 직전에 비해서. 직전에는 정말 강한 편성이었어요. 페이스도 빠르고 초반 힘소진이 많았던 경주였는데, 이번에는 힘소진이 좀 덜하고 편하게 나갈 수 있는 전개를 만났다. 직전보다는 충분히 더 나은 걸음을 보여줄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저는 5번 금성황제는 강력한 축마다 이렇게 판단되고, 이번 대천 이어롱 같은 경우도 선행 나가면 무뎌지는 그림이 안 나와요. 근데 좀 다소 아쉬운 거는 김덕현 기수가 1번보다 빠르게 나갈 수 있나? 물론 선행 나가면 버티는 그림이 그려지지만 직전의 입상은 불량주로의 입상이기 때문에, 우승이기 때문에 이번 대천 이어로는 이번 경기는 좀 지켜볼 가능성이 높아요. 선행 못 나갈 시에 변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천 이어로를 앞서 나갈 수 있는 선행마가 있습니다. 1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천 이후로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지만 선행 나가면 입상권 가능하다. 선행 나가면 질 수 있는 그림이 좀 안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대천 이후로 말씀드리겠고, 6번 칼룸 여제라는 마필이에요. 이번에 기승미스만 하지 않는다면 3차권 이내에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라 판단되는데, 직전 경기에 초반에 기승미스가 있었죠. 자리 못 잡고 라스트에 걸음이 좀 남았죠. 걸음을 냈지만 좀 아쉬웠던, 이 마필이 원래 초반에 느린 마필이 아니에요. 빠르게 붙어줄 수 있고 단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자리 못 잡고에 떠나서 채움이 있더라도 8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 칼룸 여제는 충분히 이번에 입상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추파는 5번 금성황제,
그리고 2번 대천 이후로 6번 카일룸 여제, 그리고 7번 리빙스턴은 3차권. 입상까지는 정말 어려워. 입상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7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 혼합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걸음상으로는 이미 3등급에 있어야 될 마필이 여기에 나옵니다. 저는 이 마필이 진작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다만 앞벽 때문에 좀 못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바로 이번 서울시대라는 마필이에요. 이만은 내측으로 상당히 기대는 마필이에요. 그 앞벽 때문에 직전 1700에서 막히고 진로가 직선에서 막혔던 마필이에요. 그만큼 좀 다루기가 어렵고 내측으로 좀 기대는 단점이 심한 마필이기 때문에 진로만 안 막히면 우승까지도 가능한 걸음을 지닌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 부담 중량까지 52.5입니다. 거리를 1300으로 내렸어요. 이 마필이 후미에서 오지만 정말 라스 걸음만큼은 여기 마필들 다 그냥 앞설 수 있는 마필이에요. 이번 서울시대 김홍기 기수가 재기승입니다. 마필을 알고 타기 때문에 이번엔 무조건 놓고 가야 된다. 2번 게이트고 안쪽에서 그대로 결타고 들어올 수 있다. 서울시대 추천드리겠고, 또 이제 1번 청담 타이거 같은 경우 이 마필도 지금 거리를 줄여서 나오죠. 단독 선행 시에 1300m는 한 바퀴 돌 수 있는 마필입니다. 추진 선행이라 만약에 추진해서 이번에 잘 나갈 수 있을까? 단학가 기수가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지만 1번 게이트에 아낄 이유가 없고 단학가 기수가 출발 조급까지 시행하고 나오기 때문에 1번 청담 타이거는 거리 줄여서 단독 선행 입상 조건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꼭 안고 가야 될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축은 아무래도 5번 대군의 길이란 마필이죠. 이 마필은 정말 걸음 성장세가 뚜렷하고 너무 마필이 달라졌어요. 발스임 자체가 달라졌어요. 초반 전개가 좀 꼬이지 않아야 마필이 좀 올라오던 마필인데 걸음이 탄력이 어마어마해요. 이 마필은 직전부터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마필이기 때문에, 또 습성은 자유 마필입니다. 앞선에 붙여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안토니오 기수 기승이라면 대군의 길은 이번에 좀 앞선에 빨리 붙여나간다. 그렇다고 라스트 걸음이 나오지 않느냐? 충분히 나온다. 5번 대군의 길은 저는 이번 경도 충마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5번 대군의 길, 2번 서울시대, 그리고 1번 청담 타이거, 이 세두 압축으로 좀 가져가는 경주고, 8번 티아고 터치 같은 경우는 57kg 문세인 기수의 기승이지만 정계 보장이 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 요소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8번 티아고 터치는 정말 불안한 인기마면 좀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8번 티아고 좀 뒤로 좀 제끼고, 압축은 1번, 2번, 5번 세두 압축으로 정리하면서 8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9경주 국산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복병마도 있지만 그 복병마가 아주 강력하다기보다는 좀 삼복 정도로 노려갈 수 있는 복병마가 있고, 또 축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마필, 그리고 좀 3두 좀 압축으로 가져갈 경주인데, 일단 축으로 가져갈 마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5번 뉴 올브 썸이라는 마필이에요. 직전에 이제 약간의 기승 미스가 있었죠. 추진이 좀 늦었던 마필이에요. 초반 반응이 좀 느린 마필이지만 직선 걸음은 정말 탄력적인 마필이에요. 현군을 벗어나야 걸음이 지닌 마필인데 웬만큼 타이밍을 잘 잡고 나오냐가 관건인 마필입니다. 이번에 52kg 환상적인 부중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는 그런 미스를 내지 않을 기승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5번 뉴러브 썸은 초반 반응은 느리지만 충분히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중속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그 다음 마필은 1번 산토스입니다. 유승환 기수와 기승정지로 이번에는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해요. 이게 오히려 이 마필의 장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승환 기수가 전용으로 기승하던 기수인데
기승정지 3위를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2억 기수가 기승하는데 선행을 정말 잘 타는 기수예요. 스타트를 정말 저는 소유경마장에서 스타트 발주를 제일 잘 받는 기수가 2억 기수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만큼 스타트 능력도 있고 힘한배 선행에서 힘한배도 좋고 라스트 선행마를 추진하는 능력도 좋은 기수라고 판단됩니다. 빠른 일본 산토스 외에 빠른 마필들은 외곽에 포진돼 있어요. 그렇다면 내 측의 1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선행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났다. 거기다가 2억 기수다. 산토스는 꼭 안고 가야 되는 입상권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킹 메신저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직전의 편성이 정말 강했죠. 57kg을 기승하고 57kg의 안장을 올리고 있지만 극복 가능한 능력을 지닌 마필이에요. 게이트도 지금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킹 메신저에게는 이번 경주 승급할 수 있는 찬스다.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을 많았다. 충분히 입상권 가능한 마필이다 판단되기 때문에 충파는 1번 산토스, 2번 킹 메신저, 5번 누 러블썸 그 중에 이제 가장 좋은 조건이라 판단되는 5번 누 러블썸을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여기 이제 복병마인데 3차권 정도 노려갈 3봉승으로 노려갈 복병마이다. 바로 6번 남손이에요. 이 마필은 단기 휴양을 계속 거치면서 나오는 마필인데 단기 휴양을 마방에서 하면서 만들어가는 마필이에요. 겨울에 이 마필을 큰 무리를 안 시키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날이 풀면서 마필을 서서히 올려놓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은 탄력은 정말 좋은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최근의 모습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주행 때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이고 형군에서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걸음을 지녔는데도 인기권에 많이 밀려 있어요. 이번에 최범행 기수 기승이에요. 이 마필은 뒤에서 추진해서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최범행 기수와 기승 스타일이 정말 잘 맞다. 6번 남손은 정말 형군에서 무시해서 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각질도 많고 편성도 괜찮기 때문에 꼭 노려야 될 복병마지 않나. 6번 남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구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10경주 국산 4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1700m 경주예요. 최근에 1700m 경주 흐름이 뭐 작년도 그렇고 지금 올해 2019년 상반기에도 그랬고 1700m 흐름이 선행이 대세죠. 가끔 추임마가 불량주로나 뭐 주로가 이상하거나 엉뚱한 경주가 형성이 될 때 수입이 올라오는 거 빼고는 거의 다 선행마들이 입상을 합니다. 선행을 나가면 편한 전개가 보장이 되고 1700m에서 내측 가벼운 주로에서 충분히 버티가 가는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선행마가 대세인데 이번엔 선행마는 이 마필을 좀 어떤 마필이 선행 나갈지 좀 지켜봐야 돼요. 저는 2번 인키타투스나 뭐 3번 엘리스킨, 4번 가나도라, 12번 말라카스 이 네두 중에 선행마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와중에 저는 복병마를 노리고 싶은 마필이 2번 인키타투스란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원래 예전에 선행형 마필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좀 마필을 좀 각질을 변경하면서 선행을 나서고 있지 않는 마필이죠. 이 마필은 뭐 1700m 한 번 경험을 했지만 충분히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도 만났고 스피드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키타투스가 좀 수상하다. 기습선행이라면 이 마필 사고 칠 수 있는 복병마다 선행을 못 나가면 좀 쉽지는 않겠지만 기습선행을 나가면 가능하다. 이번 인키타투스 말씀드리겠고 3번 엘리트 퀸 같은 경우도 선행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스피드를 지녔어요. 최근에는 선행을 나가지 않으면서 조건 자체가 좀 외곽으로 밀렸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못 나가는데 이번에 뭐 6세 마필입니다. 앞말이고 부담 중량도 많이 내려왔고 52.5 김옥성 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김옥성 기수의 스타일이 뭐죠? 장점이
좀 엉뚱함해 가지고 갑자기 앞에 치고 나가는 그런 장점이 지녔죠. 물론 버티지는 좀 의문이지만 엘리트끼도 좀 관심을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덜 보고 4번 가나도라랑 12번 말라카스 같은 경우도 뭐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가나도라 같은 경우는 꾸준히 띄워주는 마필이죠. 거의 김동수 기수가 입마호흡을 잘 맞춰봤던 마필이고 1700m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또 앞선에 붙여나가는 마필이에요. 꼭 봐줘야 되는 마필이고 12번 말라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1300m, 1700m를 경험한 경험이 없어요. 뭐 지금 5세인데 5세 매니피자마인데 1700m 첫 경험입니다. 1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좀 쉽진 않겠지만 외곽에서 기습으로 처음에 치고 나간다면 선행 받아서 좀 코너 4개짜리 최근 조건이라면 버틸 수 있지 않나. 그렇지만 말라카스는 좀 덜 보고 싶은 마필이고 저는 8번 금화 킹덤에 좀 관심이 많이 가져요. 이 마필 버틸 수 있냐? 이게 관심권인데 부중 극복이 좀 관건이에요. 걸음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외선입이나 뭐 내선 뭐 2선 자리 잡고 갈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고 문세인기수의 최근 상승세라면 금화 킹덤을 충분히 56.5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기수고 또 지금 2차 승급이에요. 2차 가면 승급이기 때문에 강하게 어린 마필이라 좀 강하게 입상권 도전해서 부담 조항을 내리고자 승급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이번 경주 좀 선행 흐름이 대세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 선행 나가냐에 따라서 좀 판이 좀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경주이고 또 3차권으로 노릴 수 있는 보병마 같은 경우는 1번 하이유레카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 마필은 좀 원래 1700을 경험했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이 마필은 입상권보다는 착승권 정도를 노리는 마필인데 1700m에 예전에 뭐 내전에 뛰었죠. 착승권 안에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1번 게이트에 정정희 기수가 기승하고 있어요. 각지를 좀 추입형 마필인데 내선에 빨리 치고 나왔으면 빨리 붙을 수 있는 마필이에요. 내선에 편한 전개가 가능하다면 1번 하이유레카는 3착으로 사고 칠 수 있는 3복승이나 뭐 3상승씩 사고 칠 수 있는 복병마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10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11경주 혼합 3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저는 뭐 3두 정도 보고 있어요. 1번, 2번, 3번 좀 강력하게 가기보다는 이 마필들이 유리한 조건을 만났고 충분히 입상권 최적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이번 축하 같은 경우는 항상 형군 혼합 3등급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힘과 라스 탄력을 지닌 마필이기 때문에 이강서 기수가 기승했더라도 1번 게이트 1800m라 직선이 깁니다. 물론 자리를 못 잡고 뒤로 빠질 수 있지만 이번 축하는 꼭 관심에 가져가야 될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삼성동행 같은 경우는 뭐 인기마로 팔리겠죠. 축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고 이 마필은 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선행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되는 마필이야. 하지만 선행 나가면 그만큼 무서운 마필이야. 직전에 1700m를 버텼습니다. 이번에 1800m 선행 못 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다른 마필들이 빠른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치만 문생기수 안장에다가 성장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삼성동행도 좀 안고 가야 된다. 하지만 강력한 축으로 안고 가기에는 좀 불안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7번 천양 같은 경우는 직전엔 정말 최적 전개였고 부중 55.5 이번엔 좀 저는 좀 궁금증이 납니다. 좀 쉽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제외했어요. 7번 천양은 좀 이번 경주는 좀 쉽지 않다. 직전 같은 최적 전개가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직전에 뭐 배당으로 터뜨렸던 마필이죠. 7번 천양은 제외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3번 적벽신화 불량주로에서 뭐 앞선 나가서 버틴 걸음이지만 정말 강단 편성이었어요. 좀 강단 있는 편성이었기 때문에 1800m 이번에 삼성동이 이번이 내치겠죠. 이번보다 좀 빠르게 나가준다면
다시 한번 선행시 버틸 수도 있는 마필. 3번 적벽신화. 저는 1번, 2번, 4번 이 세대의 좀 능력을 더 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이 마필은 좀 강력하게 가는 경주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되는 경주다. 아직 마필들의 검증이 다 안 끝났고, 그나마 이제 능력이 되는 마필은 1번 축하인데 이강석 기수가 어떻게 타줄지 모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11경주는 이렇게 좀 간단히 정리하는 경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12경주 2등급 1400m 경주예요. 충파가 최근에 좀 말씀드리는 마필들이 마지막 경주에 좀 그런 마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충파가 뭐 다른 데서 활동을 하지만 지금 톡방을 열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유튜브 밑에 보시면 제가 글 머리말에 제 톡방을 좀 남겨드릴게요. 광고를 하기보다는 제 톡방을 좀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에 제가 링크 달고 들어오시기보다는 대화를 걸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좀 아무래도 그냥 오픈을 하다 보니까 그 톡방에 아예 오픈을 한다니까 이상한 광고들이 들어와요. 뭐 불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제가 거쳐서 제 톡방에 좀 초대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들과 제가 뭐 실시간으로 뭐 현장 상태 좋은 마필들 이런 거 언급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톡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함께 해줄 수 있도록 좀 제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밑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0m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 경주 같은 마필들이 대부분 다 입상에 들어오고 있어요. 뭐 3차권 이내에. 그러면서 저는 솔직히 배팅으로 하자면 복연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복연이 좀 안정이기 때문에 복연으로 좀 추천드리고 뭐 3복이나 3상 노릴 수 있다면 노려가는 좀 경주가 되지 않을까 이번 경주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2등급 1400m 축으로 좀 추천드린 마필은 8번 노벤버 모닝이란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직전 경주에 정말 2등급 강자드가 대등한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고 이번 경주 첫 편성상 충분히 뒷선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을 만났다. 그만큼의 라스 걸음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 노벤버 모닝 저는 이 마필이 좀 이번에 강력한 마필로 보고 있고, 또 1번 라이언노 이 마필은 인기 마필입니다. 1400m를 선택해서 이번에 나옵니다. 1등급을 승급해야 되는 마필인데 아직까지는 좀 긴 거리에서 좀 중간중간 마필이 좀 끌리거나 주행불량기를 보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안토니오 기수의 1400m 출전하고 있어요. 이제는 승급해야 되지 않나. 1번 라이언노 회복세에다가 뭐 이 정도 편성이면 1번 라이언녹은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주로 보고 있고, 또 한 대는 9번 스마트 파크라는 마필이에요. 이번에 이제 직전에 마필이 좀 여력 있는 걸음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1400m는 라스트 한 발을 지닌 마필이에요. 9번 스마트 파크.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이 되고, 최근에 1400m는 뭐 앞선에서 버티기도 하지만 경주 흐름 자체가 좀 앞선에서 싸우는 그림이 된다. 너무 빠르게 치고 나가던가 페이스 자체가 좀 앞선에 싸우는 그림이 되면 뒷선에서 치고 올라와서 추입으로 한 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1400m에 뭐 재미라면 재미일 수 있는데 스마트 파크가 그런 재미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마필이다. 저는 9번 스마트 파크 추천드리겠고, 저는 8번, 1번, 8번, 9번 이렇게 세 줄을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5번 뉴파트너, 그리고 2번 뉴파트너, 5번 칼리오페, 11번 하바나 찰리, 이 세 마필의 앞선 선행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한두가 편하게 나가면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세 마필이 가게 내두지 않은 거예요. 너무 잘 끌리는 마필이고 선행에 뻗어나가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선행 싸움이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이 세두는 좀 약하게 봅니다. 버틸 수 있어요. 제가 보는 뭐 1번, 8번, 9번에 같이 붙여서 갈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덜 본다 이렇게 판단
말씀드리겠고, 12경주는 2번 나이용 녹의 능력, 그리고 8번 노벰버 모닝의 좋아진 편성, 그리고 9번 스마트파크의 라스 한 발을 기대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2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2경주까지 진행을 했어요. 춘파가 지금 목이 상당히 건조합니다. 물도 마시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좀 스트레이트로 방송을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앞으로는 뭐 1시간도 방송을 해야 되고 2시간도 방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목관리도 좀 철저히 할 예정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방송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좀 1년 만에 여러분께 찾아뵀는데 정말 제가 추천드리는 복병만화 충마, 뭐 말씀드리는 마필들이 제 분석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들어와 준다면 상당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 판단이 돼요. 물론 토요경마에서는 제가 이번에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 것보다는 좀 덜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톡방에 오셔서 저와 더 함께 해주신다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톡으로 말씀드릴 거고, 또 현장 상태도 최근에는 날씨가 많이 풀려서 마필의 현장 상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체크해 나가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분석 파트너로서 앞으로 이끌어 나갈 생각이에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춘파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래요. 춘파가 지금은 예상가에서 좀 내려와 있어요. 예상가보단 여러분의 분석 파트너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일체 뭐 다른 광고나 이런 거 받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전혀 가지실 필요 없이 함께 즐기는 경마, 함께 분석하는 경마, 함께 뭐 이끌어 나가는 경마, 그런 경마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해 주셨던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춘파가 여러분과 함께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파트너로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요일마에서 조금은 더 나아질지 모르겠어요. 토요일마 지금 솔직히 땀도 조금 나고 좀 더운데요. 좀 힘들어요. 방송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목도 좀 목 상태도 그렇고 말도 좀 어눌하게 하고 발음도 좀 교정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좀 차차 나아질 거니까 좀 적응 단계예요. 1년 만에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